얼마 전에 뽑은 아반떼 CN7 차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하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제일 처음에 앞쪽에 보면 라디에이터가 평소와 다르게 굉장히 얇아졌어요. 아, 네. 예, 라디에이터 두께가 거의 뭐 한 3분의 2 정도로 줄어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보니까. 뭐 이유가 있을까요? 요즘에 엔진들이 전부 다 열 효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네네. 그 정상 온도를 좀 많이 올리고 있거든요, 예전에 비해서. 네네. 예전에는 서머스타트라는 구속이 이제 보통 한 85도 정도에서 열리기 시작했는데, 요즘은 서머스타트를 거의 한 93도 요 정도에서 열어요. 그만큼 이제 엔진을 좀 뜨겁게 만드는 그런 경향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얻는 게 뭐냐면 연비가 굉장히 많이 상승해요. 1도 정도 엔진 온도를 올림으로 인해서 연비가 한 5% 정도 상승을 할 많이 수가 올라가네요. 있습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엔진이 고장이 안 날 정도만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 냉각 라인도 이렇게 얇게 처리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보면 언더커버가 네. 예전에는 다 비어 있네요. 예, 예, 많이 감쌌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조금 거의 개방된 그런 스타일이네요, 보니까. 이러면 밑에 뭐 돌볼 예. 같은 게 걸리면 좀 성능 있지 않습니까? 예, 돌 날라오고 이러면은 뭐 칠이 벗겨지고 멤버에 칠이 벗겨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부식이 잘 된다거나 그 예. 부분에 또 이제 염화칼슘을 묻게 되면 아무래도 부식이 많이 일어나는 단점이 있겠죠. 예전에 쉐보레 같은 경우는 커버를 달았다가 네. 화재 때문에 다 떼버렸잖아요. 그래요? 예. 그 부분에 오일이 떨어져가지고 열 축적으로 인해서 그 오일이 탐으로 인해서 그런 게 있었구나. 예, 언더커버를 다 떼버리는 리포를 했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원가 절감하고 예. 무게 좀 줄일 수 일배 있고. 안 되기죠. 엔진 쪽을 보면 컴프레셔가 요즘은 이제 컨트롤 밸브식을 많이 사용하는데, 요거는 클러치하고 컨트롤 밸브하고 동시에 사용하는 식이에요. 네. 컨트롤 밸브 식으로 완전히 변경되기 직전에 이렇게 클러치하고 컨트롤 밸브를 같이 사용하는 식이 있었는데, 그거를 다시 돌아가서 사용하게 되네요.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이게 제일 안정적이긴 해요. 연비 상승하기엔 제일 좋은 식인데, 두 가지 타입을 다 쓰기 때문에 두 가지 중에 하나만 고장나도 고장나는 거기 때문에 고장 네. 빈도는 더 높죠. 아, 그래요? 예,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브레이크 계통이나 로우암 계통은 앞전 방식을 그대로 한 타입이라서 뭐 특별하게 말씀드릴 게 없고요. 네네. 조금 특이한 거는 이제 웜기어, 네. 그 스티어링 기어가 이제 조금 상승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드라이브 샤프트하고 거의 같은 선상에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컨트롤하기가 조금 편하고 안정적으로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걸로 보이네요. 네네네. 그리고 드라이브 샤프트를 보면은 조금 이제 작아지면서 이 부싱에 부트에 주름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이 주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부트가 고장이 조금 날 확률이 적어집니다. 이런 거는 이제 카센터에서 싫어하죠, 보통. 그리고 보면 미션은 이번에 IVT 미션을 사용함으로써 아무래도 연비 증가하고 이제 소음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냉각수가 미션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고장이 나면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가요. 아. 정비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뭐 고장만 안 난다면 이 미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긴 좋은데, 이 내구력이 어떻게 될지는 지금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됐으니까 네,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뒤로 한번 가볼게요. 요 알루미늄 판이 있는데, 이 알루미늄판 원가에 굉장히 도움이 안 될 텐데, 원가 절약에. 급하게 만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이게 제 느낌상으로는
요 촉매를 조금 이제 바람의 영향을 덜 받게 하기 위해서 이 알루미늄 강판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 주행 바람으로 인해서 빨리 식어버리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낮은 온도에서 이 촉매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일정 온도 이상에 있으면 이 촉매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고속 주행에서 아마 요게 열이 덜 나서 아마 매연이 많이 나왔던 걸로 생각이 돼요. 차량 제작해서 승인을 받는데 아무래도 애로사항이 있을 테니까 요 판을 이용해서 냉각되는 걸 방지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통과를 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되네요. 뭐 그러지 않고서 비싼 알루미늄 판을 여기에다 댈 이유가 없죠. 그리고 이게 열이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플라스틱 판을 떼면 녹아버리겠죠. 그렇죠. 예, 그러기 때문에 알루미늄으로. 그래서 여기도 다 지금 열 높은 예, 요거는 다 열 높은 데들은 다 이렇게 알루미늄 판으로 덧대서 이렇게 마감을 해 놓은 상태고요. 양쪽에 요 부직포 같은 경우는 뭐 BMW 벤츠에서는 뭐 진작에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네. 예, 이 뭐 보호판은 아닌 것 같고. 예, 요거는 그냥 밑에서 올라오는 소음을 막아주는 판이에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직포 형태로 이런 재질로 이루어져 있고, 잘 깨지진 않나요? 아무래도 잘 깨지죠. 그래도 뭐 돌멩이 맞아서 깨질 정도는 아니고, 뭐 어디에 올라타거나 그러면 깨질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이거에 쇠를 대버리면 그 효과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요. 뭐 독일 3대 메이커에서도 이런 거를 다 이 재질로 쓰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신차를 사게 되면 이 부분을 뜯어서 언더커팅을 해주면 아무래도 소음 감소라는 거가 그런 효과가 조금 더 배가 되겠죠. 그리고 요 토션빔 지금 커버가 씌워져 있네요. 이 토션빔 커버는 여기 도불이 맞게 되면 이 토션빔에 칠이 까지게 되고, 그 칠 까진 사이로 부식이 일어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그 부식이 일어나는 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일단 커버가 있는 원인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기 보면 토션빔 안에 공간이 있잖아요. 예, 이 커버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이 공기가 이쪽으로 들어왔다가 여기를 한 바퀴 돌아요. 소용돌이가 발생한다고요. 그 소용돌이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소음이 굉장히 큽니다. 사제 루프를 장착해 보신 분은 아실 건데, 사제 루프를 장착하고 120km 정도 주행을 하시면 위에서 엄청 소리가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 거를 방지하고자 이렇게 카바를 더 씌워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뭐 소음 방지 효과. 예, 굉장히 방지가 크죠. 뒤쪽 서스펜션은 토션빔 스타일의 서스펜션인데, 토션빔의 장점은 아무래도 구조가 단단하고 딱 보기에도 튼튼하게 보이잖아요. 디귿자로 이제 커다란 빔이 있기 때문에 튼튼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비틀림이 적어요. 그래서 코너링에 조금 유리한 편이 있고, 대신에 단점 같은 경우는 승차감이 조금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승차감이 떨어진다. 예, 근데 CNC를 지금 타시는 분 리뷰를 들어보시면 뒤 승차감이 조금 많이 개선됐다고 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뒤에 스프링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스프링이 굉장히 얇아졌어요, 다른 거에 비해서. 스프링이 얇으면은 움직이는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작은 충격에도 이제 충격을 흡수를 해버린다는 거죠. 말 그대로 굉장히 두껍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충격이 왔을 때 충격을 흡수해 버리는 것보다 받아버리는 양이 더 많다고요. 대신에 큰 충격에는 약하죠. 예, 그런 단점이 있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커다란 방지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해서 제가 보기에 만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좀 밸런스를 좀 잘 맞춘 거라 볼 수가 있죠. 예, 장점과 단점을 중간에서 딱 만나게끔 만들어서 스프링 굵기를 조절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토션빔에 조금 변화가 생긴 게, 이쪽 앞쪽에 부싱이 조금 예전보다 많이 틀려졌거든요. 이쪽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많았었는데 고무가 굉장히 두꺼워졌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도 이제 승차감이 조금 개선됐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게 요 연료 탱크 들어가는 연료 주입구 파이프가 수된 처리가 되어 있네요. 옛날에는 쇠로 되어 있어가지고 부식이 돼가지고 연료가 샌다든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런 거를 조금 신경을 썼네요. 다른 부분에서 빼고 이런 부분에서 넣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코팅에 대해서 말들이 많던데요. 이게 하부 코팅이잖아요, 그죠? 예, 여기는 왜 안 했을까요? 예, 안 한 네, 이유들은 있긴 하네요. 예, 여기는 했는데 여기는 안 했다. 뭐 상식적으로 이해는 안 가잖아요. 네, 근데 요런 부분에 하면은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왜냐면 물이 들어와서 빠져나가는 구멍이 있어야 되는데 그 언더코팅을 함으로 인해서 그 빠져나가는 구멍을 막아버려요. 그러면은 그 물이 계속 고여있게 되고 네. 오히려 더 안에서 썩어버리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언더코팅을 함으로써 안에서 부식을 촉진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코팅하는 게 부식 방지 아닌가요? 아니에요. 언더코팅의 일 목적은 소음 방지가 일 목적이고요. 아, 그런 거. 부식 방지는 언더코팅을 하더라도 살짝 돌이 튄다거나 벗겨져 버리면 거기서부터 부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식을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소음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거네요. 예, 그래서 철판이 있으면 가장 중간에 언더코팅을 어느 정도 해주는 게 소음 감소에 가장 좋기 때문에 대부분 언더코팅이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신차들은. 그럼 이렇게 좀 비어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비어 있는 부분은 조금은 해주시면 좋은데 이런 구멍 같은 경우는 안 막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인 차량 느낌은 뭐 많이 바뀐 건 없는데 조금 밸런스를 맞춤으로 인해서 이제 전반적인 차량의 승차감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많이 상승시킨 느낌이고요. 아, 네. 예, 근데 원가 절약의 느낌은 많이 받네요. 차량 가격이 예전보다 조금 많이 저렴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잘 밸런스를 맞춰서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이제 만족감을 느낄 만큼 좋아 보여요. 아, 네. 내 차가 알고 싶다에서는 카센터에서 자동차 정비를 받으시면서 호구가 되었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나 평소 내 차 관리나 정비 시 궁금한 점이 있으셨던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립니다.